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화학 첫 시간이죠,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 때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집중이 좋을 때죠.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물질의 상태. 그래서 이제 물질, 공간을 채우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물체, 질량이 있는 공간적으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어차피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 이런 거 배웠던 거죠. 물질이 뭔지 모르고 물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은 혼합물과 순물질로 구분을 하죠. 순물질은 뭐예요? 우리가 물은 그냥 H2O 딱 그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그냥 이산화탄소라고 하지, 거기에 섞여버리면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안 하죠. 혼합물은 뭐다?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설탕물. 설탕물에는 뭐가 섞여 있죠?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하죠. 자, 이제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구분이 안 돼요. 어디까지가 설탕인지 어디까지가 물인지 구분 안 되죠. 그런 것을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흙탕물이 있죠. 흙탕물. 물론 잘 섞으면 어떻게 돼요? 뿌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지만 한 20초, 30초만 있어도 이제 흙이랑 이제 모래는 가라앉고 물은 위에 뜨겠죠. 이렇듯이 혼합물은 잘 섞이는 게 있고, 그리고 섞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물질을 보겠습니다. 순물질에는 화합물이 있고 단체가 있다. 여기서 단체가 나오죠. 단체는 뭐다? 여러분들이 속한 이런 단체, 이런 게 아니고, 단체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또는 동소체라고 나와 있죠. 자,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원소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물질로 해볼까요? 탄소. 탄소 딱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흑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죠?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및 동소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볼 물질이 있어요. 위험물에서 인이 있죠. 얘는 P 하나예요. 이거랑 P4가 있습니다. 자, 둘 다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어요. 얘도 인으로만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정린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황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두 번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듯이 단체란 뭐다?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및 동소체를 단체라고 한다. 그러면 정린과 황린은 뭐라고 부른다? 단체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O2가 산소인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죠. 이놈은 뭐예요? O3는. O3는 우리가 오존이라고 하죠. 성층권에 떠 있는 자외선 막아주는 물질, 오존층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물질이 우리가 오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O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는 O2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O3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체라고 한다. 단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죠. 자, 화합물을 보겠습니다. 단체와 화합물은 어떻게 구분하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물 있죠? 물의 화학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의 화학식도 모르면 우리 아직 기능장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또 CO2, 우리가 숨 쉴 때 O2를 이렇게 마시고 내뱉을 때는 CO2를 내뱉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일단 순물질이에요. 물은 그냥 물이죠.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우리가 단체라고 하지 않고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소금 같은 경우에도 NaCl,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한 개, 두 개 있죠. 두 가지 이상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합물이 두 개 이상 뭐 섞여 있다던가, 안 그러면 화합물과 단체가 섞여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 섞여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혼합물이라고 한다 하고선 앞에 균일 혼합물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B점과 B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탕물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봤겠죠. 여러분도 만들어 봤고 저도 뭐 타먹을 때 만들어 봤겠죠. 여러분들 커피에도 설탕 안 타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타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듯이 얼마나 썩냐에 따라서 당연히 B점은 끓는 점, B점은 어느 점이 일정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물에 끓는 점은 어느 점은 0도, 끓는 점은 100도인데 소금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 버리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던가 아니면 더 얼지 않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자, 이러한 컵에 물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설탕을 이만큼 부었어요. 이만큼 조금씩. 근데 어떤 사람은 설탕을 이렇게 왕창 부어버렸습니다. 둘 다 뭐라고 불러요? 둘 다 설탕물이라고 부르지만 섞인 정도에 따라서 B점과 B점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혼합물은 어떻다? 이러한 점, 포인트가 달라진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순물질을 확인할 때 뭘로 측정을 한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을 측정한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측정한다. 그 이유가 뭐다? 자, 물의 경우를 들면 물의 녹는 점 어느 점이랑 같죠? 한마디로 0도씨입니다.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무슨 상태일 때? 순수한 상태일 때 1기압에서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딴 거 섞었어요. 설탕물을 섞었어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소금물을 섞었어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설탕물, 여러분들 그냥 물 떠놓고 여기다가는 물 떠놓고 그냥 순수한 한쪽에는 설탕물 부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당연히 구분할 수 없겠죠. 구분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사실 구분이 안 돼요. 전부 다 투명하기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으면 그냥 투명해져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구분하는 방법, 고체는 녹는 점 측정을 한다. 액체는 B점을 측정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물질의 분리 및 정제. 그러면 이러한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 정제, 뭔지 따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체와 액체는 뭘 써요? 여과라고 하죠. 필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필터. 요새 정수기 안 쓰는 데는 없죠. 다 정수기 쓰죠. 정수기 필터 왜 있어요? 물에 섞여 있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이나 이러한 이물질, 찌꺼기 등을 거르기 위해서 필터를 쓰죠. 우리 거기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필터라고 하죠. 자, 고체와 액체, 물에 들어있는 나머지 고체 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분리 및 정제는 우리 가정 환경에서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증류는 뭐예요? 증류. 다시 한번 설탕물이 있습니다. 설탕물. 여기서 물만 분리하고 싶어요. 설탕이 너무 달아. 그래갖고 설탕 먹기 싫어서 물만 분리하려고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미세하게 본 다음에 어디까지가 설탕이지? 어디까지가 물이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증류를 해요. 끓이면 어떻게 돼요? 끓이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겠죠. 그래서 다 이제 덮어놓고선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기체를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차갑게 해서 여기다가는 얼음을 담아놔요. 그러면 끓이면 증기가 뻘뻘뻘 올라오겠죠. 일로 전부 다 온 다음에 여기 차가워지니까 쌓여요. 설탕은 어떻게 된다?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만 나오겠죠. 이것을 무슨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증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물과 알코올, 여러분들 섞여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술. 거기서 알코올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류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코올은 물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물이 끓기 전에 이미 알코올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류법이라고 하죠. 다음 액체와 액체도 이제 증류. 왜냐하면 물질끼리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끓는 놈이 먼저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물질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고체와 고체는 재결정, 용해도 차이로 분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체와 기체는 액화 분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와 기체도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질소와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 그리고 제가 이제 산소와 질소를 마시고 내뿜으면 다시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질소에 어차피 반응하지 않으니까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섞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있는데 이거 분리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구 꼈어요. 냄새 나죠?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기체와 기체를 분리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기체도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낮춰버리면 액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PG 가스라고 해서 액화 석유 가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잘 액화시킬 수 있는 가스도 있습니다. 기체도 어떻게 돼요? 다 B점이 있고 뭐 융점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액화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액화 분리법, 액화시킨 다음에 먼저 액화되면 걔네 다 빼버리면 나머지 액화 안 된 순수한 기체가 남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분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과 깔때기와 거름 종이를 이용하여 액체 속의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여과를 이용한 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참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드립 커피를 먹기도 하는데 드립 커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된 깔때기에다가 종이 깔고 여기다 커피를 막 올려준 다음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주 미세한 관을 통해서 커피 드립이 떨어지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고체 말고 고체는 냅두고 여기 있는 액체만 잘 통해서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액체에 녹는 것만 잘 이렇게 추출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질의 분리 및 정제는 우리가 생활 환경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다 행위예요. 증류 아까 설명했었고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3상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순물질 아니면 화합물 이런 것들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해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물을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고체할 때는 얼음이죠. 물이 액체할 때는 그냥 물이라고 하죠. 물이 기체일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증기라고 하죠. 자, 보겠습니다. 얼음 모양과 부피가 있죠. 일정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가 똑같은 수의 분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똑같이 9개의 분자가 있어요. 9개. 물질이 고체 상태라고 하면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기체에서 고체로 가면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 안 움직이고 서로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꽉 얼어붙겠죠. 똑같아요. 물질도. 추우니까 지들끼리 엉켜붙고 막 추우니까 잠깐 비켜봐 해도 안 비키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요. 고체 여러분들 얼음 같은 경우에 먹지로 깨면 깨지겠지만 이렇게 굴리고 해도 모양이 바뀌지 않죠. 부어도 그 모양 네모 막 각 얼음이라고 합시다. 모양 그대로 있죠. 한마디로 모양과 부피가 있으면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강해요. 추워서 인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액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물 페트병이라고 생각합시다. 페트병에 물이 담겨 있어요. 흔들면 밥만 먹었다고 합시다. 흔들면 흔들리죠. 옆으로 뉘면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세우면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있겠죠. 세우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있겠죠. 양은 똑같아요. 양. 부피는 일정하나 모양이 바뀌죠.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같다고 보시는 분은 없겠죠. 모양은 바뀔 수 있으나 어떻게 돼요? 부피가 일정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분자 간의 인력이 고체보다는 좀 어떻게 돼요? 서로 좀 풀어져요. 이제 온도가 약간 높아져가고 막 이제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게 되는 상태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붙어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4, 5, 6, 7, 8, 9 이렇게 붙어 있던가 아니면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붙어 있던가. 한마디로 뭐다? 모양은 변할 수 있으나 부피는 일정합니다. 총 부피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B점을 뭐라 그러죠? 위험물에서는 이제 뭐 끓는 점, 어는 점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가 보통 응고점, 융점 아니면 B점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B점이라고 하면 끓는 점이라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응고점 또는 융점, 녹는다 안 그러면 응고된다. 그 점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온도를 더 올려버려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막 더운 데 가면 막 가만히 있지 못하죠. 막 더워갖고 막 몸 이렇게 하고 막 난리치죠. 분자도 똑같아요. 온도를 더 올려버리면 얘네 사이에 인력이 어떻게 돼요? 아예 나버립니다. 그래서 지 멋대로 그냥 다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9개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양은 똑같으나 부피가 이제 지멋대로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이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부피 팽창이 약 1500배로 팽창해버린다고 하죠. 엄청난 부피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도 어때요? 보통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물질이 부피 팽창을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밀어내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다 보면 주인공이 막 뛰어가요. 여기서 폭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불이 나진 않았어요. 주인공한테 불이 붙진 않았으나 그 압력으로 인해서 뒤로 팍 튕겨져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는 뭐다? 모양과 부피가 다 일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더워갖고 온지 자기들끼리 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이제 그러면 고체와 이제 액체, 기체 간에 한번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고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융해라고 하죠. 이쪽을 융해. 액체가 고체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응고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뭐 응고된다. 한마디로 언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고체가 기체로 되거나 기체가 고체로 되는 양쪽을 전부 다 승화라고 합니다. 뭐 이런 물질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면 뭐라 그래요?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집에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세요? 물어보면 저는 항상 잘 사 먹습니다. 되게 아이스크림. 그래서 15분이면 가요 하면 드라이 아이스 한 3개 넣어줘요.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뭐죠? CO2. 이산화탄소 얼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기체로 돼버리죠. 갖고 놀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막 엄청 기체만 일어나고 엄청 차갑죠? 그래서 만지면 안 됩니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기체에 돼서 다음날 몇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고체가 기체로 되거나 아니면 기체가 또 바로 고체가 돼버리는 현상도 우리가 승화라고 해요. 액체가 기체되면 뭐라 그래요? 액화. 아니, 기화라 그러죠. 기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기체화 된 거니까 기화. 기체에서 액체 되면 뭐라 그래요? 액체가 됐으니까 액화라 그러죠.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무조건 온도가 낮아져야지 액화되나요? 그건 아니죠.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물이 기체가 돼갖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억지로 엄청 큰 압력으로 억지로 이렇게 막 밀어요. 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난 붓기 싫어 하다가 억지로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미니까 다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액화되죠. 액화. 이것을 이용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스통, LPG 가스통. LPG 가스통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시죠? 흔들어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액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화학 실험실에서도 여러 가지 가스를 많이 쓰죠. 그 안에 가스라고 해서 이러한 가스통이 있는데 여기 안에 그냥 기체만 있는 거 아니죠? 전부 다 액체가 있습니다. 액화돼서 액체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기체를 고압으로 엄청나게 세게 막 밀어버리니까 기체가 모여갖고 전부 다 액체가 된 거예요. 현재 온도에서는 액체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더워갖고 다 떨어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밀어나갖고 어떻게 된다? 액화돼 있다. 고압으로. 그래서 무조건 액화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온도만 낮추면 되겠죠. 근데 온도를 낮추지 않더라도 현재의 온도에서 압력만 세게 줘도 어떻게 된다? 압력만 세게 줘도 액화시킬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이용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액화가스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폭발도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겁니다.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뒤에 이제 화학 법칙 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죠, 우리가.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잘 볼까요?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이 나오죠.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잡열과 현열 그리고 비열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잡열은 뭡니까?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잡열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파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열은 뭐다?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화하는 것. 이건 쉬워요.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 물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왜 했냐?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하죠. 지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무엇이냐? 여기가 0도씨. 얼음. 여기는 0도씨 물. 여기는 100도씨 물. 여기는 100도씨 수증기. 이게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잡열과 현열을 설명하려고 해요. 물이 어디에서 얼어요? 물이 여러분들 0도씨에서 어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반대로 물이 어디서 녹아요? 또 0도씨에서 녹죠? 자, 보겠습니다. 0도씨에서는 얼음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물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둘 다 고체와 액체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다? 온도는 변하지 않죠.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질의 상태, 물질의 3상태 중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죠. 자, 보겠습니다.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를 해요. 자, 그런데 놔두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열량이 필요해요. 그냥 얼음 상태에서 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열을 가해줘야지 변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다? 그게 잡열이다.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해요. 그래서 얼마예요? 0도씨 얼음에서 0도씨에는 얼음입니다. 얼음을 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 80칼로리 퍼 g이 필요합니다. 얼마 기준? 1g 기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열은 쉽습니다.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화하는 것. 자, 보겠습니다. 여기 0도씨 물이죠. 여기는 100도씨 물이에요. 물. 액체에서 액체죠. 그런데 온도만 올라갔어요. 똑같은 액체인데 온도만 올라갔습니다. 자, 상태는 변하지 않고 온도만 올라갔습니다. 이때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한다? 현열이라고 합니다. 현열. 현열은 쉽습니다. 1도씨 올라갈 때 1칼로리 필요해요. 그래서 0도씨 물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얼마가 필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칼로리 필요해요. 한마디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20도씨예요. 2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하죠? 20에서 100 가는 거니까 80칼로리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 필요하죠. 자, 0도씨에 있는 얼음을 0도씨의 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와 20도씨에 있는 물을 100도씨까지 올리려고 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똑같아요. 그만큼 현열보다 잠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 이쪽 물의 증발 잠열, 융의 잠열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는 한 3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도씨의 물,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때 라면 안 끓여 보신 분들은 없죠. 라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끓이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끓죠. 물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이미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끓기 전에도 많이 뜨겁죠. 그런데 팔팔팔팔 끓면서 이제 끝에 이제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올라오고 물 기포가 막 뽀글뽀글하면서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보겠습니다. 100도씨의 물을 이제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들려고 해요. 이제 물이 팔팔 끓어갖고 수증기로 날려 보내려고 하면 이때도 뭐다? 온도는 똑같으나 또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죠. 이때 필요한 것을 뭐다? 또 우리가 잠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녹았으니까 우리가 융해 잠열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융해 잠열이라고 하고 물이 증발되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증발 잠열이라고 해요. 여기 에너지 얼마나 필요하다? 증발 잠열 539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잠열과 현열이 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0도씨 얼음 100g 100g을 100도씨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열량 어떻게 구해요? 얼음에서 물 가야 되죠. 80 필요하죠.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까지 올려야 되죠. 100 필요하죠. 그리고 539 더 필요하죠.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끓는 물까지 올려야 되죠. 그래서 539 더 필요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다 더하면 719 나오죠. 이게 얼마일 때? 1g일 때. 자, 100g이니까 여기다가 100을 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71,900 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0도씨의 물을 100g을 100도씨 수증기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빠지고 여기서 80만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어떻다? 전부 다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쉬운 형태의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간 가장 중요한 거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